네, 레이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원에스 플레이어 미니라는 5인치 그 작은 화면을 가진 그런 핸드헬드 게임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화면을 원하는 그런 UMPC 이제 유저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고 거래도 좀 예전보다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에 원 X 플레이어 8.4인치 게임기를 제가 가져왔고요. 지금 뭐 화면에 꽉 차듯이 크기가 좀 크긴 하죠. 일단은 이게 기본형 그런 파운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파우치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는 이제 원엑스 플레이어 기기가 보이고, 밑에 이렇게 키보드가 보이시죠?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좀 느껴질 수 있으나 어쨌든 들어는 가요. 이렇게 해서 한쪽에는 기기, 한쪽에는 키보드에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빼보면은 이제 위에가 게임기, 밑에가 이제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는 좀 작은 편이죠. 이 키보드가 그 화면 크기랑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키보드는 어떻게 쓰냐? 이거는 이제 자석형이에요. 그래서 키보드를 놓고 본체를 딱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쫙 붙어요. 이 상태에서 그 기기 본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느낌이 괜찮아요.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너무 뻑뻑하지도 않아서 고정도 잘 되고,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자기 원하는 각도대로 이제 맞출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보통 이 각도로 많이 쓰죠. 딱 연결하면은 그냥 노트북처럼 사용이 가능해서, 뭐 노트북 문서 작업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게임할 때도 가끔 키보드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키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키보드가 조금 전에 화면 크기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덮었을 때 이런 식으로 딱 덮어져요. 근데 이게 사실 키보드도 자석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라서 조금 흘러내림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기울였을 때 좀 흘러내리죠. 그거는 뭐 감안하셔야 돼요. 어차피 뭐 키보드랑 본체 보관할 때 이제 아까 그 케이스에 보관하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게임기만 쓰려면은 게임기만 들고 하고, 이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유용하죠. 이 원엑스 플레이어 8.4인치 버전의 장점은 일단은 아주 이 커다란 화면 디스플레이를 들 수가 있죠. 그리고 해상도도 그냥 일반 게임기 같은 경우는 뭐 1280 곱하기 800 정도, 1280 곱하기 뭐 720, 뭐 그렇게 좀 해상도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 원엑스 플레이어 8.4인치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꽤 높아요. 지금 제가 원엑스 플레이어를 이제 부팅해서 화면이 나온 상태고요. 여기 그 화면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설정에 보시면은 해상도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2560에 1600, 이게 권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UMPC 게임기 중에서는 해상도가 꽤나 높다,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화면이 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굳이 2560까지 놓고 뭐 사용이라든가 뭐 게임할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1920 곱하기 1080으로 설정했고, 대신에 이제 1920 곱하기 1080으로 해놓으면은 텍스트 크기라든가 그런 게 너무 작게 보여서 텍스트 크기를 150으로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뭐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이나 사용하실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사실 이런 8.4인치가 가지고 있고 1920, 1080, 뭐 FHD 이런 해상도를 가진 게임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희소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원엑스 플레이어 그 버튼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게 디지털 패드고, 이제 왼쪽에 아날로그 이제 패드고, 디지털 패드 밑에 보면은 여기 그 주황색 버튼이 있는데, 이게 키보드로 따지면은 ESC나 캔슬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창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띄워져 있을 때 이 주황색 버튼 누르면은, 예,
이 바탕화면으로 이제 이동되고 그 프로그램은 최소화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길게 눌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닫기라든가 그렇게 하시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는 뭐 셀렉트, 오른쪽 위에는 스타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버튼이 키보드 버튼이에요. 가상 키보드 버튼. 그래서 이거 아까 그 물리 키보드 그냥 자석 연결하면은 바로 연결되는데 키보드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외로 또 물리 키보드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문서 작업이라든가 뭐 간단한 어떤 뭐 게임할 때 이제 물리 키보드 연결하기 좀 귀찮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버튼 눌러서 그냥 키보드 나오고 위에 화면 나오면은 이제 분할해 가지고 이제 키보드 이제 밑에 가상 키보드 나온 걸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터보 버튼은 뭐냐? 이제 터보 버튼은 이런 UMPC 게임기 같은 경우는 TDP라고 해서 TDP 전압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적은 전압일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당연히 적게 나오고 TDP를 올리게 되면은 더 좋은 성능을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고성능 3D 게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임을 할 때 이 터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TDP를 이제 가속화 이제 높여져서 좀 더 이런 고사양 게임을 할 때 좀 유리하게 이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래요. 이제 다른 UMPC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TDP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수동으로 조정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는 터보 버튼 통해서 성능을 더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키보드 버튼을 이렇게 오래 꾹 누르고 있으면은 띠릭 소리가 나면서 이게 주황색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사용할 준비가 됐다 그런 거죠. 이렇게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마우스를 이동했으면은 마우스 버튼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A가 왼쪽 버튼, B가 오른쪽 버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제가 B를 눌렀을 때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되고 왼쪽 버튼을 두 번 누르면 당연히 마우스 왼쪽 버튼 더블 클릭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GPD Max랑 비교해 보면은 GPD Max는 여기 L1 뭐 R1으로 이렇게 딱딱 눌러서 하게 되는데 뭐 어떤 게 좋다고 뭐 딱히 말하기 좀 힘들고 그냥 이거는 좀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기능을 끄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또 똑같이 눌러주시면 되세요. 또 띠릭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원엑스 플레이어가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일반 USB 포트 타입 A라고 하죠. 타입 A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 크기의 게임기면은 타입 A를 한 2개 정도는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타입 C가 2개 있어서 뭐 이런 타입 A에다 하나 꽂고 타입 C에다가 뭐 젠더를 해서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 젠더 연결하는 것도 사실 귀찮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거는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기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음량을 높이고 낮추고 이거는 이제 음량을 아예 끄는 그런 효과죠. 그래서 이제 게임기 뭐 왼쪽이나 오른쪽 뭐 밑에다가 해도 될 뻔했는데 아무래도 밑에는 뭐 키보드 도킹하냐고 그렇게 좀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고 위에도 사실 뭐 발열 관련해서 이제 이게 통풍구로 만들어서 또 자리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도 나름 영리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엑스 플레이어 뭐 단점이라든가 특징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전원 버튼이 다른 기기랑 다르게 다른 기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뭐 전면이라든가 옆쪽에 있어서 전원을 켤 수가 있는데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이게 좀 들어간 부분을 꾹 눌러주면은 띡 소리가 나면서 이거 켜지나 싶었는데 바로 안 켜져요. 그러면은 전원 버튼을 재빨리 한 번 더 누르면은 켜지게 돼요. 근데 이제 간혹 이게 이제 중국산 기계 특징인지 모르겠으나
저 분명히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눌렀는데 기기가 바로 안 켜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 당황하면서 이거 고장났나? AS 받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 더 눌러주니까 켜져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안 눌렀을 때 뭐 세 번째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세 번 눌러도 안 되면은 다시 원, 투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게 좀 요즘 소위 말하는 빡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실수로 잘못 누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계를 뭐 가지고 그냥 구경하다가 버튼을 그냥 띡 눌러서 바로 켜져 버리면 되게 난감하잖아요. 나는 킬 생각이 없었는데 물론 다시 끄면 되긴 하지만 그런 잘못 오 동작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뒤에다가 놨고 버튼 두 번 눌러야 된다. 네, 생각하시고 여기 3.5파이 이어폰 나자 있어서 유용하죠. 그리고 여기 타입A 포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SD 포트로 있어서 마이크로 SD도 지원하죠. 아이아네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SD를 지원 안 해서 저도 처음에 구입하고 좀 많이 당황했었는데 그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아이아네오는 또 휴대성이 있으니까 괜찮았죠. 근데 이제 원에스 플레이어는 갖출 수 있는 기능은 다 갖췄다. 예. 그래서 좀 만족하는 기기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기에 대해서 좀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원에스 플레이어가 사실 크고 무겁죠. 좀 거의 스팀덱 크기에다가 무게도 800g이 넘어서 사실 800g이 넘는 게임기는 뭐 휴대 게임기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만져보면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 보시면은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러고 있죠. 그리고 한 손으로도 뭐 사실 약간 좀 손 아령 같은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엄청나게 무겁진 않다. 그냥 이렇게 들고서도 잠깐씩 뭐 에뮬레이터 게임이든 간단한 게임이든 할 수 있다. 근데 뭐 1시간, 2시간 연속으로 하기에는 좀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이게 배터리 자체도 뭐 3, 4시간 가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고성능 게임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게임만 계속했을 때 2시간 좀 넘게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